1.4절 우리가 여기서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고, 이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이거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평균 차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집단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집단이 이게 이제 모 집단 원이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 집단 2라고 합시다. 집단이 다른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이 평균 미완 이거 뭔지 궁금하단 말이야. 루트.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집단의 평균차가 얼마나 될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을 N1 이렇게 뽑지 않겠어요? 무작위로. 그 다음에 여기도 표본을 이제 N2개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표본을 N1 개 뽑았으면 거기에 대한 평균을 X1 바 이렇게 표시하고 X2 바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뮤1 빼기 뮤2는 뭐예요? 우리가 뭘로 추론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로 추론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x1바 빼기 x2바가 이제 표본에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계속 중심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n1과 n2가 계속 커진다면 여기서 이제 커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상점이 있거나 비대칭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게 대략 한 30 이상이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의 집단의 표본 평균차가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랑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얘의 중심은 각각의 모평균을 빼준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집단이 하나일 때는 이 노멀 뮤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그죠? 이것이 표준 편차인데 이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각각을 뮤1, n1, 시그마1, 또 두 번째 집단은 노멀, 두 번째 집단 뮤2, 루트 n2분의 시그마2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 빼주면 앞에서 비율인 것처럼 이 표준 편차 이 두 개 사이에 빼진 거 하려면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제곱한 거 더한 것의 제곱글이죠. 그래서 n1분의 시그마 1 제곱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이게 그래서 평균 차이에 대한 이게 주식과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식화한 거를 여러분도 그래서 해보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앞에서 그 비율 차이 한 거랑 좀 많이 개념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두 그룹에서 얻은 표본 평균 차이에 대한 분포를 좀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각 집단의 모 집단 평균을 뮤한 뮤트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요 이제 차이 나는 거 요거란 말이죠.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 하나에 대한 거 할 때 중심이 평균 뮤가 되고 표준 오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인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n이 커지면서 계속 전기분 가까워진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 x1바 마이너스 x2바 그거에 대한 표준 오차는 뭐냐? 그러면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돼서 이것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했던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 표준 오차 요거 우리가 이 시그마 1 제곱 우리 시그마 2 제곱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표본에 계산한 걸 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이거 표준 편차 모르면 표본에서 계산한 거 이걸로다가 대신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정기분포보다 정기분포 이렇다고 하면 이 T분포는 이 자유도 표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 확률이 좀 더 이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감안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 이거 모르니까 이 데이터 집어넣어 이 데이터에서 계산한 표본에서 계산한 걸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공학 가설 검증에서도 우리 T분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떨 때 이 정규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표본이 심각하게 비대칭이나 이상 존재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심각하다 이런 말이 뭡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 수치로 객관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 통계를 뭐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T분포의 자유도를 써야 되는데 T분포의 자유도는 하나란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이 표본 크기가 두 개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표본 크기에서 1 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본이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뭘 사용하냐 이거예요. 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이 자유도 계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거 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 교재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근사적이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 쓸 거예요. 이 각각 이 중에서 표본 크기가 작은 것 중에서 그냥 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보수적인데 괜히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랑 뭐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라고요? 이 작은 거 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 집단의 이 평균 차이에 대한 분포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그러면 각각이 모평균이 뮤1 뮤2 그 다음에 표본 크기도 N1 N2 거기서 무작위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의 차이는 확률적으로 막 달라지겠죠. 중심은 이 뮤1 빼기 뮤2이고 또 이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식으로 되는 걸 따른다. 그런데 이 표본 평균 차이를 표준화한 거 여기서 표준화한 것은 이런 거예요.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게 표본 평균 차이죠. 요거에다가 표준화니까 평균을 빼줍니다. 정기분 모양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SE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거에 대한 표준 오차로 이렇게 S2 제곱 여기는 이제 S1 제곱이고요. 이렇게 그럼 요것을 우리가 이제 T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요 표준화한다는 게 바로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T분포라는 거죠. T분포. 이건 근사죠. T분포다. T분포인데 자유도는 뭐예요? 이 N1 빼기 1 그리고 N2 빼기 1 N2 빼기 1 이 중에서 뭐예요? 이 중에서 작은 거를 자유도로 갖는다 이 말이죠. 자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 그럼 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의 표본이 만약에 좀 작다 이럴 땐 작다 그러는데 이럴 때는 모집단이 근사적인 정기분포인지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실제 예루섬 밑에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얘는 이 그림은 이 오른쪽에 보면 남자하고 여자의 한 주에 얼마나 운동합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는 여기 여자입니다. M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작죠. 그러니까 좀 그림을 확대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림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female 여자입니다. 여기는 M은 뭐예요? 여기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여기 지금 N1에 그건 20. 여기는 이제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엔터 여기는 30입니다. 3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 보면 어떻습니까? 표본 크기도 뭐 적지는 않고 이게 뭐 비대칭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뭐 됐다고 그렇게 퍼져 있고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비대칭이 심하다, 또 이상점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기분포 근사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운동 시간은 평균이 12.4시간이에요. 여자는요 9.4시간이에요. 그래서 평균 차이가 3입니다.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실내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스의 표본을 뽑아서 하거든요. 여기서 부스의 표본은 어떻게 뽑느냐? 집단이 두 개니까 이쪽 다시 할게요. 여기서 여기 어떻게 뽑느냐? 여기서 지금 표본 20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개를 다시 뽑아요. 다시 20개를. 요거 이제 부스의 표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뽑느냐? 조건은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요. 중복. 그러니까 뽑힌 것이 또 뽑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값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20에 있는 값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20의 값이 3개 아닙니까? 이렇게 3번 뽑힌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뭐 20 넘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2번 뽑힌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해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같은 크기 보면 다시 뽑는 거죠. 그 다음 했으면 이 두 번째 집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집단 여기서도 중복을 이용해서 여기 30개죠. 여자 30개. 여기 남자는 20개.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안 뽑힐 수도 있고 어떤 건 다시 뭐 더 많이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부스를 표본의 평균 계산했죠. 요것의 차이, 요 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 요 차이가 뭐 지금 뭐 3점 얼마 되나요? 3점 얼마? 요거 있죠. 요게 부스랩으로 만든 이 평균 차이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누를 때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반복되겠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몇 번 한 거야. 이런 거 실험을 10,000번 한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없던 100년 전에, 이 100년 전에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부스랩 분포거든요. 부스랩 분포. 이 부스랩 분포가 어떤 모양이냐? 모양은 어떻습니까? 대략 이 전구분포 모양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중심은 3.023 나오는데 사실 3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여기 중심은 두 개의 표본 평균 차가 됩니다. 그럼 얘의 표준 오차 이거 얼마나 되느냐? 2.33 정도 나왔죠. 요거를 뭐예요? 요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컴퓨터 실험이 아니라 어디 계산한다? 아까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표준 오차. N1분의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편차의 제곱, 두 번째 집단의 이 표준 편차의 제곱. 그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한 거죠. 요 값을 이 부스레처럼 이렇게 실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스레 분포라고 하는 건 컴퓨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이 양쪽 집단이 전기분포랑 좀 비슷하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 표본이 크다면,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분포 모양이 되고, 또 이 전기분포 모양인데 가운데 중심은 뭐야? 표본 평균이고, 얘에 대한 이 전기분포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뭐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다. 굳이 컴퓨터 실험 하나.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설명 다 했는데 밑에서 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제 설명은 다 했죠. 남자는 20명, 평균은 12. 이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30명, 평균은 9.4, 표준 편차는 7.41이에요. 그러면 우리 곰방 부술의 분포에서는 뭐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죠.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했죠. 곰방. 근데 공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꼭 안 하더라도. 그래서 공식은 뭡니까? 이 각각의 집단의 이것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에 놓고 계산해 보면 2.39입니다. 이거랑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나요? 0.05밖에 안 나죠.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실내 광고하고 가설 검증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술의 분포로 실험한 거 그거랑 달리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런 기법 나오기 전에 이럴 때는 다 이걸로 했죠. 지금도 많이 이렇게들 하는데 둘 중에 어느 방법이든지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도 문제.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항상 점검하라 그랬죠. 그리고 자유도는 뭔가?
자, 남자는 아까 20명, 여자는 30명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뭐 이 남자 표본 크기는 아까 여자도 30이라면 가 30이니까 근사적인 전기분포 모양인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이 점도표에서 비대칭이 심하거나 이상점 이거를 따질 수는 아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사적인 전기분포 사용해도 무방하죠. T분포 사용이 됩니다. 표본 크기가 작은 쪽이니까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중요한 게 뭐죠? 여기가 이 보면은 이 모양이 붓으로 해봐도 전기분포는 얼마나 놀랍도록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험 안 하고 이렇게 중심간 정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